네, 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외 유망 기업가 인물을 소개하는 프론티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3세대 블록체인 플랫폼의 리더를 꿈꾸는 플레타의 박승호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겸 또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2019년 황금돼지에서 지금 시청해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플레타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지지자분들에게 특히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저와 온라인상에서 처음으로 인사를 나눴던 이규엽님에게 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제가 이규엽님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이규엽님 실명으로 이렇게 거론을 방송에서 하셔도 되나요? 극성 팬이신가요? 저희를 너무 좋아해 주시는 분이고요. 어제 이제 새벽 1시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플레타를 또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또 다른 외국인 분이 있다고 친절하게 저희에게 소개를 하면서 이분에게 꼭 플레타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새벽에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새벽에 같이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네, 또 해외에서도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플레타가 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또 직접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플레타는 지속적인 디앱 생태계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플랫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각종 블록체인 프로토콜이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프로토콜이 디앱들이라는 거를 동작할 수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손에 핸드폰 쥐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핸드폰에 시청자분들이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이메일도 확인하실 수 있고 게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핸드폰이라는 안에 프로그램 OS에서 동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덱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 덱이 동작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그 핸드폰의 OS 그런 걸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타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고, 그리고 그 플랫폼을 블록체인 원천 기술을 개선해서 블록체인은 아직도 향상되고 발전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이제 그런 걸 저희 나름의 원천 기술을 통해 진보해 나가고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네, 사실 블록체인에 있어서 이 플랫폼이 참 중요한데 이제 모바일을 이용한 또 새로운 플랫폼, 3세대 블록체인 플랫폼이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 플레타를 개발하기까지 그 탄생 스토리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본래 저는 이제 IT 사업을 진행을 꾸준히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양대학교 정보시스템을 전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IT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IT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든지 이 블록체인이 기반 기술로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도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을 참여하면서 블록체인이 발전해야 된다, 더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이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수많은 또 개발사들, 덱 개발사들에게 더 좋은 플랫폼을 선사해야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사명감, 당위성 같은 거를 저 스스로 가지고 이 더 좋은 플랫폼을 제공하면 세상에 좀 더 좋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박승호 대표님께서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갖고 이 업계에 들어섰는데, 사실 플레타를 통해서 블록체인 업계에 들어선 건지 아니면 원래 그 전에도 블록체인 좀 관련 일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기존에는 IT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네. 플레타를 진행하면서 블록체인 사업은 처음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진출하게 된 계기가 이제 블록체인에서 어떤 건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제가 블록체인 시장에 진출하게 된 계기는 가능성입니다. 네, 가능성을 되게 크게 봤고요. 우선은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블록체인은 지금 현재도 더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더 성장시킬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을 갖고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블록체인 시장은 굉장히 해외에서 열린 시장입니다. 누구나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고 기회를 누구에게나 열어주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일례로 제가 블록체인 사업을 하기 전에는 데브옵스라는 굉장히 기술적인 사업에 대한 설계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짜고 그다음에 미국 투자자에게 발표를 한 적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발표했을 때 결과가 이 부분을 다 개발하고 와라. 아직은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현재로서는 어렵고 이걸 다 개발하고 오면 투자에 대해서 고려를 다시 해보겠다. 이제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프로젝트라는 게 굉장히 큰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걸 네. 다 개발하고 가기에는 어려우니까 투자자분들을 만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진행하면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목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열려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또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가능성, 우리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제가 이제 플레타를 진행하게 되면서 제 프로젝트 진행은 설계를 먼저 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는 개념과 이거에 대해서 미래 상상을 한 다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 실제 설계와 개발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는 우선은 플레타에 대해서 개념을 잡고 설계를 먼저 했고요. 그 설계를 가지고 이게 정말 가능성이 있구나. 실제 구현되고 실현될 수 있는 거라는 가능성을 보고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큰 가능성을 느끼게 해준 그 플레타의 기술 구현 방법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플레타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그 플랫폼의 구성과 그리고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네. 플레타의 기술은 5가지의 큰 기술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멀티체인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블록 리디자인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트리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POF라는 새로운 컨센서스 알고리즘과 병렬 샤딩 모델 이렇게 크게 5가지 기술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술 역할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멀티체인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블록체인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부분이 D앱 개발사한테 장애 요소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D앱 개발사가 결국에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어떠한 플랫폼, 플레타와 같은 플랫폼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 가스라는 부분, 이더리움을 선택했을 때 가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오스를 선택했을 때 스테이킹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는 플랫폼이 하나의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건물 안에 들어오고 입주하는 게 사무실에 들어오는 게 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건물 안에 각종 뎁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에 입구가 있어요. 근데 그 입구가 어떻게 보면은 뎁을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 안에 들어가야겠죠. 사람들이. 그래야지 건물 안에 있는 사무실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입구에 들어갈 때 사용자들이 입장료를 받게 되는데 그 입장료가 이더리움의 가스와 같은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입구가 좁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기 시작하면은 줄을 이렇게 막 서게 되죠. 그러면 이제 가스료를, 입장료를 많이 낸 사람부터 입장을 시키게 되고요. 네. 그렇다 보면 입장료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 D앱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는 게 성공의 척도입니다. 근데 사용자들을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리스크나 네거티브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나온 프로젝트가 이오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오스 방식도 이제 조금은 이제 다른 부분이 있죠. 당연히 해결을 하겠다고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오스도 하나의 건물이라고 상상을 좀 해보시면 시청자분들이 또 다른 많은 프로젝트들이 또 그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죠. 원래는 입장료를 받았던 거를 보증료를 받아요.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D앱 개발사들이 청명하게 서비스하고 싶으면 1000명분의 이제 이오스 코인으로 보증료를 가지고 있는 거죠. 10,000명에게 서비스하고 싶으면 10,000명분의 이오스의 보증료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보증료가 생각보다 만만한 금액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D앱을 개발하고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보증료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D앱 프로젝트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많은 투자와 개발을 해야 되는데 묶이는 금액들이 생기니까 그것도 D앱 개발사한테는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자 저희가 멀티체인이라는 기술을 개발했고요. 네. 그 기술을 통해서 기존의 가스와 스테이킹 같은 문제가 없고 D앱 개발사들은 무료로 저희 플랫폼에서는 D앱 개발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하나의 저희의 큰 기술 개발이고 저희 플랫폼의 구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블록 리디자인이라고 개선을 한 게 있는데 결국에는 블록 사이즈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어떻게 보면 좀 더 가벼워지는 거죠. 네. 가벼워지면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게 실어 나를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죠. 이제 그렇다 보면은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보다는 한 40% 정도의 용량을 줄였고 그 용량을 줄인 결과 속도 향상을 가지고 올 수 있었고요. 뭐 그 외에도 또 중요한 기술은 이제 저희가 POF라고 이제 새로운 컨센서스를 개발을 했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는 거는 POW와 POS 방식을 아시고 그다음에 그 디포스라는 방식 이게 유명한 방식이고 네. 이제 레저라는 방식도 있는데요.
이제 기존 방식은 굉장히 경쟁적인 구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블록을 생성한다고 하는데 많은 다수의 참여자들이 동시에 이제 블록을 생성하면서 누구의 블록이 선택되는지를 제비뽑기처럼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한 블록이 선택돼 버리면 나머지 블록은 버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네. 리소스 낭비라든지 그다음에 너무 경쟁적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포크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컨센서스를 POF라고 새로 개발을 했고요. POF. 네, 저희 방식 같은 경우는 경쟁적으로 블록을 생성하는 게 아니고 경쟁적으로 순번을 받습니다. 네. 누가 먼저 블록을 생성하고 그 다음 사람이 누가 블록을 생성할지를 순번 받는 걸 경쟁적으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 자체를 경쟁적으로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리소스 낭비가 적은 거죠. 그러면서 퍼포먼스 향상에도 굉장한 도움이 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보면은 지금 기존의 플랫폼과 차이가 확실하고 강점이 명확한 것 같은데요. 지금 강점들을 다 얘기해 주신 거죠? 네, 네, 거의 다. 네. 네, 그래서 3세대 블록체인 플랫폼의 리더를 꿈꾼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타 플랫폼들과는 다른 경쟁력이 확실하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좀 더 차별적이다, 이것만은 확실히 차별적이다, 이런 점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네, 강점. 네. 가장 큰 강점은 디앱 개발사가 굉장히 자유롭게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디앱 개발사가 원하는 체인 구조와 프로젝트 구조가 디앱 개발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응하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많은 디앱 개발사들, 다른 파트너들과 얘기를 할 때 이제 그들이 어려운 점을 저희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디앱 개발사가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진행해야지 또 사용자에게 혜택이 가거든요. 디앱 개발사가 원하는 목표와 원하는 방향대로 개발이 완료가 돼야 그게 결국엔 사용자에게 혜택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또 이야기를 잠깐 사전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이 몰타에다가 베이스를 두고 이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이 몰타에다가 베이스를 두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결국에는 많은 다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처음에 선택하는 나라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이렇게 기존에 선택을 했었는데요. 이미 너무 많은 프로젝트들이 안에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했죠.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에서 우리의 사업을 영위하는 게 가장 도움이 클까를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싱가포르나 스위스로 갔을 때는 이 수많은 프로젝트들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커서 저희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곳을 찾았고요. 그래서 몰타라는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현재 몰타는 이제 바이낸스와 OKX, 그다음에 비트렉스 등 굉장히 유명한 거래소들이 현재 옮겨간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서 2018년도에 굉장히 각광받고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한 이제 블록체인 아일랜드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렇죠. 암호화폐 섬이라고 불리죠. 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아직 블록체인 플랫폼이 완전히 자리 잡은 프로젝트는 현재는 몰타에는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은 또 몰타에도 기회가 있겠다.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몰타에 네. 더 많이 남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몰타에 가게 됐고요. 그래서 몰타에는 또 몰타의 블록체인에 대한 정책과 이걸 선도하는 선도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 그룹들하고 저희가 많은 얘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몰타도 유럽 중심으로 돼 있고 유럽은 또 아시아 쪽에 관심이 많고요. 한국에도 관심이 많고요. 또 한국도 새롭게 떠오르는 몰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연결고리를 플레타가 하면서 좀 더 이런 생태계라든지 그다음에 더 많은 네트워크를 관계를 이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몰타를 진행했고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 현재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비행기도 여러 번 몰타 왔다 갔다 하시고 비용도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플레타를 통한 수익 창출이 참 중요할 텐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네. 많은 다수의 기술 코인들, 플랫폼 코인들이 결국에는 이 기술 자체가 완성이 되면 그게 이제 거래소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과 가치를 가질 거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거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코인이 사용되고 코인이 계속 흐름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플레타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페이스북 예를 들어보면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에게 소셜이라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업체들에게 광고라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생태계는 결국에는 유저와 그다음에 D앱 개발사, 그다음에 여기서 마이닝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한 생태계 참여자고요. 그래서 저희는 D앱 개발사한테는 서비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D앱 개발사한테는 거의 무료로 그들 부담 없게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요. 대신에 저희는 이제 마이닝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채굴자라는 네.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 채굴자분들이 있어야지 마이닝 노드가 만들어지고, 이 마이닝 노드는 블록체인을 유지해주는 노드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유지해주는 마이닝 노드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운영비를 받는 게 저희 플레타의 수익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운영비는 플레타 코인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그 플레타 코인을 사용했을 때 어떠한 더 특정한 혜택을 부과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플레타 코인까지 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플레타의 로드맵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그리고 그 로드맵 중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도 설명 부탁드려요. 네, 현재 플레타는 저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해서 현재는 알파 테스트를 끝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에 대한 기술 검증은 내부적으로도 했고, 그다음에 외부적으로도 지금 저희의 코드라든지 저희의 알파 테스트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면서 인정을 받고 있고요. 베타 버전을 현재 준비 중이어서 1월 달, 늦어도 2월 달쯤에는 베타 버전이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4월에서 5월 정도에 저희가 오픈 테스트를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플레타의 메인넷이 구동되는 것은 올 여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올 여름에 한 번 더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사실 혼자 가기보다는 같이 파트너십이 참 중요한데요. 플레타의 파트너십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네. 플레타의 파트너십은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이제 나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일본, 호주, 몰타, 폴란드, 뭐 중국, 미국, 뭐 영국 등 맞네요. 굉장히 다수의 국가들과 네.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카테고리별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거래소와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셀레이터,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성장시키는 그룹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쪽, 왜냐하면 저희의 보안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각 참여하는 D앱들의 보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안 쪽에 대한 파트너, 그리고 이제 교육에 대한 파트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 쪽에 대한 파트너도 있고 D앱에 대한 파트너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 홈페이지 들어와 보면 한 30여 곳의 파트너 로고가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같이 하기 위해서 얘기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 50개 정도의 로고와 그리고 그들이랑 그 다음 그림, 이 생태계를 어떻게 같이 성장시켜 나갈지를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플레타를 통해서 꿈꾸는 새로운 블록체인 생태계가 있으실 것 같아요. 블록체인이 실생활로 더 다가올수록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새로운 생태계죠, 그게. 블록체인 자체가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거고요. 플레타가 그 새로운 생태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 가장 앞선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가장 큰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플레타가 이 생태계 안에 자리를 좀 더 잡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더 많은 어떻게 보면 변형된 형태의 그다음 D앱 개발사가 원하는 방향을 더 많이 이제 생산해 낼 거고, 이제 그렇다면은 더 다양한 체인 모양, 그다음에 더 다양한 구조를 생산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2019년 블록체인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작년에 굉장히 이제 뭐 지금 베어 마켓이라고 얘기가 그죠, 되고 우울했죠. 있고, 예, 우울한 한 해였는데 2019년 황금 돼지의 해로서 굉장히 이제 황금에다 돼지까지 있으니까 네.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그 양상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성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어지지 않는 한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고요. 네. 대신에 이제 선별적으로 성장이 될 거다. 전체적으로 성장되는 그림은 작년 그 2017년 말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띄우면서 성장을 할 거고, 프로젝트들마다의 그 상황과 그다음에 프로젝트마다를 잘 쳐다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선별적으로 이제 잘 되는 것과 확실하게 구별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한 소감을 좀 들어보면서 인사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블록체인 인사이트가 주신 소중한 시간 너무 감사했고요. 네, 저희도 참 즐거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메인에 나오면 또 나오라고 하셨는데 자주 불러주시면 네. 언제든지 와서 그 시청자분들에게 그리고 플래터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플래타의 박승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